진짜 예전 같지 않으신 거 너무 느끼죠. 예. 칼질할 때도요. 어. 자기 손을 배지. 당신 손을 썰더라고요. 무대 주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화를 발로 하거나 아빠랑 같이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되잖아요. 네. 민이를 붙이고 있어요. 그냥 밴드만 붙이고 있어? 그냥 피가 막 고여 난리 났어. 그래서 정민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정민이 옆집에 사니까 여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옆집에 사니까 모시고 가서 이걸 꼬매고 온 거예요. 꼬맬 정도인데 그냥 밴드만 붙이고. 맞아요. 근데 미안해서. 아까 얼마 들었어? 또 1억 들었다고 일부러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걱정을, 우리 돈을 쓰는 게 너무 미안하신 거예요. 솔직히 둘 다 연예인이고 하니까 돈 써도 되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안 쓰려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내리사랑은 있지 치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해도 딸은 여기 손가락 하나만 펴도 어떻게 이거 돈 나면 어떡해 막 맞아, 맨날 걱정되는데 전화하죠. 뭐 어머니는 얼굴이 뭐 됐어도 그냥 아유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뭐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 돌아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깜빡깜빡 잊어먹은 것도 있고 언어 기능이 좀 예전 같지가 않고 그리고 갑자기 조금 입맛이 변하세요. 그렇게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또 효심이 발동을 해서 생크림 케이크를. 매일 밤 생크림 케이크를 하고 왔어요. 이게 뇌혈전성 치매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남편 부도나서 들어간 정신적 스트레스에 음식으로 한 거예요. 제가 막 주범이 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길을 잃으셨을 때는 1박 2일 안 돌아오셨는데 하느님 우리 엄마 저한테 도로 돌려주시면 제 목숨 10년을 가져가셔도 좋아요라고 해서 돌아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90살 정도 살 것 같아요. 100살은 못 살아. 100살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질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아파봐야 정신 차리지는 아픈 사람이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좀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늘 건강할 것 같은 느낌. 저희 어머니가 자꾸 요새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나랑 산에 가서 그 원목주택 짓고 살자, 뭐 나랑 같이 골프하러 가자니까 아빠가 자기를 좀 오라고 하는 건데 데려갈까 봐 또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보관당에 가서 빨리 보고 엄마는 밖으로 나갔더래 누나 얘기로는. 인사로 꿈에서 자꾸 나타나서 인사를 하러 왔는데 데려갈까 봐. 왜? 죽으면 골프 못 치니까 하는 나라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기적으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웃길 일이 되게 많아요. 정말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자신 걱정. 자식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 예, 자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일주일에 2번 어머니 모시고 골프를 쳐요. 근데 형이 티샷을 쳤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그 플레이어의 목에 골프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형이 가 보니까 누워 있더래 누구 한 사람이 형 볼은 그 옆에 떨어지고 그분 목에 맞은 거야 골프공이 날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형님이 이제 그분 챙기고 가는데 어머니는 마저 골프를 다 치시더라고요. 그분을 모시고 응급실을 갔는데 어머니는 나무노를 이제 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무노를 다 치신 거야. 어머. 그 치시고 나서 형이 응급실에서 다행히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 골프치는 어떻게 하니? 그래서 대박. 어머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응급실에 이제 사람이 괜찮은 거 없잖니 어머니 골프채를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날 골프채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 부킹은 어떻게 되니? 저희 어머니는 자식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자신 생각만 나는 하는 근데 거예요. 나이 드셔서는 저렇게 자신 걱정만 했으면 좋겠어. 난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어. 예, 예. 저희 엄마는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과가 되게 딱딱딱 정해져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스타일이신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에서 이제 운동하러 학교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학교 때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엄마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었나 봐요. 아이고야. 근데 그걸 이제 자식들한테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특히 제가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니까 이제 운동하는데 방해될까 봐. 암인데. 네, 말씀을 안 하셨고. 엄마 네. 병명 정확히 언제 아신 거예요?
제가 실업팀 입단하고 나서 네 알게 됐어요. 그냥 엄마가 덤덤하게 무슨 계기 네네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네네. 나 옛날에 위방암이었잖니. 네 지금 항암 치료 거의 마지막 단계일 때. 항암 치료까지 했는데 그걸 네. 어떻게 숨기시지? 네. 그거 몸 되게 힘들다던데. 네. 저희가 기숙사 생활하고 외박이 조금 그러니까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엄마를 좀 보게 되는 횟수도 좀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많이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빠지셨었는데 저는 그냥 엄마가 모자를 쓰고 다니시니까 네, 잘 몰랐던 딸 거예요. 걱정되니까. 네. 너무 불효했죠. 너무 큰일을 네. 진짜 모르고. 네. 그리고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셔서 또 맡기게 된 거에 또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거기 아이를 맡기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갑상선암도 오신 거예요. 어머, 아이고. 네. 그게 같이 좀,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갑상선암 수술을 이제 하시면서 계속 평생 이제 약을 드셔야 된다고 하셔서 그런 거를 좀 일찍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더 좋을 텐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좀 한편으로 원망스럽고 또 제가 불효 아닌 불효를 하게 되니까. 죄스럽죠, 그게. 첫째인데 의지가 못하지. 왜냐면 운동선수니까. 근데 저도 딸 입장이지만 엄마 입장도 있잖아요. 말 못했어요. 딸한테. 다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우리 큰딸한테도 말 못했어요. 수술하기 3일 전에 얘기했어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걱정할 거 3일만 걱정하면 되는데 남편 알잖아. 남편은 알고요. 남편이 있었겠지. 그러니까요. 예, 부모님들한테는 딸한테 걱정할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정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된다는 뭐라고 안 돼요. 저는 그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너무 이렇게 약해지는 걸 이제 딸들이 느끼잖아요. 저희 엄마는 진짜 엄격한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를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따뜻하고 막 저한테 이렇게 막 포근하고 이런 기억이 없어요. 항상 혼을 내시고 항상 더 잘하라고 하시고 너 왜 이거 이렇게 했어? 너 왜 이거 이렇게 못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앞으로 아무도 너 도와주지 않아.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저한테 좀 강하게 교육을 네, 시키셨던 것 같아요. 아마존 전사 가르쳐. 아, 그러신가 봐요. 네. 저희 엄마 초등학교 교사셨거든요. 네, 네, 네. 저희 집이 할머니가 계셨고 엄마, 아빠, 언니, 남동생, 저 이렇게 해서 이제 6식구인데 언니 결혼하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3개월 있다가 동생 장가가고 그다음에 제가 시집가고 엄마가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몇 년 동안 가족들이 한 명씩 돌아가시고 나가고 하는 거를 겪는 걸 보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작은 사람으로 왜소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제가 끝까지 이렇게 제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혼을 할 때는 되게 마음이 아, 저 엄마를 내가 혼자 놓고 이제 가야 되는 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완전 어린애 같이 저한테 전화하면은 엄마 뭐해? 그러면 언제 엄마 보러 와? 항상 물어봐요 저한테. 세영 마담님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약간 아들 느낌 들죠 저는.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네, 저를 아들처럼 이제 생각해요.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시고 네. 여기 있는데 나한테 맨날 그러는 거에서 사실 제가 안 가요. 네. 대신에 이제 집사람이 있으니까 집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 오시고 하면 되는데 아들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들 보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대. 그래서 오세요. 놀고 있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면 되지. 우리 집 도와로 번호도 다 아시는데 출입증도 다 만들어 드렸는데 오시지 왜 나를 꼭 부르냐. 내가 몸이 힘드니까 그런다, 이놈아. 내가 택시까지 내가 나 정말. 빙의 됐어, 빙의. 엄마 너는 빙의. 10km 뛰지 않냐. 아유, 그러니까 나는 못 뛴다. 나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는데 네가 오는 게 좋겠다는 게 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그거 항상 물어보고 싶은 거야. 오셔도 되거든요. 며느리가 눈치하는 것도 없고 방도 하나 따로 있고. 아니야, 달라. 타고 다르다더라고. 예. 근데 그 엄마는 보통은 이제 좀 저희도 이기적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좀 약간 이기적이 돼서 어떡하지? 목이 이러면서 맨날 전화하고 맨날 병원 데려가라고 그러고 좀 그런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우리 엄마는 너무 감춰서 탈고 어. 시엄마는 꾀병에 뭐 병을 다 불러서 아니 혹시 그런 식의 달라. 아니야. 아니
기다려봐. 아니 저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뭐 딸의 엄마지. 엄마인데. 아니 들어봐. 왜 내가 며느리한테 그런 그래? 엄마가 있다는 게 아니라 혹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어떠시겠어요라고 묻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먼저 물을 때 혹시 엄마가 그렇게 하시면 어떠겠어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죠. 시어머니 쪽으로 그걸 엄마가 그런 거는 이경주 원장님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시어머니가 그런 건 사실은 아들한테 얘기해달라는 뜻이야, 보고 싶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그런 게 있어요. 아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걸 며느리한테 얘기해서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좀 아프대서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얼굴 보고 싶으니까 그런 뜻이거든. 겉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시어머니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 행사입니다. 그게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권력의 행사로 봐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친정엄마가 아픈 거를 우리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인 것처럼 솔직히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전 너무나 땡큐라 생각해요. 아예 아프다고 막 아예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숨기는. 안 게 너무 숨기시죠. 너무 숨기시죠, 너무 거기도. 숨기시죠. 그래서 다 내가 다 뿌려놓은데도 나만 모르고 있어. 왜냐면 내가 일하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일할 때 걱정될까 봐. 그러니까 딸같이 생각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얘기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차라리 정수 씨 같이 얘기해주면.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떤 거죠, 이병희 의원님? 우리 엄마는 크게 아프신 적 없는데 하여튼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건가요?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자식한테 무조건 희생적이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헌신하시는 분이니까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며느리 나한테 오빠 줘라, 뭐 오빠 챙겨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지. 내가 시어머니니까 나를 좀 섬겨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희생 자체가 몸에 배이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내가 착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착해서 그게 받아들인 거지. 예컨대 뭐 나는 괜찮으니까 내 아들, 네 오빠 잘 챙겨라. 그것도 어떤 분 할 때 내 남편은 어른이 잘 챙길까 봐. 왜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 아니 저도 그랬어요. 내가 안 먹는데도 야 이거 뒀다 오빠 줘라 이러면 딱 안 먹을 건데 어머니 저에게 왜 꼭 나한테 하시지 이랬던 시절이 있지만 그게 어머니가 나를 미워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당신한테는 아들이 첫 번째야. 그러니까 가정의 그 질서를 아들 위주로 어머니도 희생하셨던 것 같고 또 주위의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사셨던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당뇨병이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식이요법 하시고 막 이러면서도 그 막 힘드시고 이랬을 때가 있을 텐데도 굉장히 막 의지력으로 잘 이겨내셨어요. 모든 걸. 9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희 어머니 저는 정말 존경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단하신 분이야. 저는 그렇게 못해, 내 저도 자식들한테. 그냥 주말에 엄마 찾아가야 되겠네요. 가라고요. 힘들다고요. 이병희가 달라졌어요. 아니, 밖에 가서 뛰지 말고 엄마 집까지 걸어가세요. 너무가 단소하대. 알았어. 있잖아. 남자들 참 무서워서도 그렇고 내가 가장으로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진짜 꽁꽁 숨기는 아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또 그 반대로 제 주변에 두 딸 제 친구가 있는데 그 두 딸 아빠들은 병원에서 약간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하도 와서? 하도 와서. 어머나. 여기가 좀 아무래도 여기에 암이 여기 마시고 아무래도 여기에 암이 이러고 정말 무슨 셀카 찍듯이 CT랑 이런 걸 너무 찍으니까 너무 과장되게 또 혼자서 염려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 부르고. 저 그것도 양쪽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세요, 부모님들이? 아빠는 좀 이렇게 안 아픈 척하는 아빠는 없어요? 그 잠깐 있었어요.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2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뭐 늘 정말 삶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이 생긴 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문의 시험 보고 있다 그러니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3차 시험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은 내가 1차 시험만 보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내가 진단을 한 2달 전에 받았는데 서울에 가봐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그 전화 받고 일주일 뒤에 난 또 2차 시험을 봐야 되고 3차 시험도 봐야 되거든요. 전화 받는데 가슴이 쿵 한 거예요. 쿵 하는데 걱정이 두 가지예요. 머릿속 이성으로는 내 시험 공부가 걱정이 되고 감정적으로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아버지 서울로 아직 나 2차 시험 남아서 이 소리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모셔놓고
자꾸 이제 가까이 못 있고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쁘냐 그러더라고. 시험 안 끝났니? 그래서 2차, 3차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일주일 더 있다가 전화할 걸 잘못했네. 날짜를 잘못 계산하셨네. 그러니까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69에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평생 본인 삶만 사셨거든요. 그렇게 뭐 말단 공무원이긴 했지만은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술 마시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놓으시고 마음껏 뭐 돈 집에 안 갖다 줘도 뭘 가지고 다 쓰시고 이렇게 사서 사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원망도 참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일할 때 또 이 스트레스도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길에서 2번이나 쓰러지셨어요. 출혈로. 그런데 다행히 길에서 쓰러지니까 오히려 응급처치를 잘 해서 별 탈 없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근데 번번이 이제 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오면은 한 5,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괜찮다. 이래 하면은 이제 술 드시고 또 담배 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정년퇴임하고 나서 퇴임하고 나서도 1년 동안 병원에 이제 오랫동안 누워만 계셨는데 귀족적으로 이제 잘 또 괜찮으셔서 어느 정도 괜찮아서 퇴원해서 집에 와 있었는데 또 어머니 몰래 술도 하시고 담배도 한 대씩 이렇게 또 하신 거예요. 너무 안 왔어.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혼자 계실 때 쓰러지셔서 결국 얼마나 있다가 이렇게 바로 돌아가셨는데 참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로 나중에 아버지 삶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로 인해서도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고 일로 스트레스 받았고 뭐 또 우리 자식들의 이 원망도 받았지만은 막상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로서도 참 여러 가지로 참 내가 저도 뭐 이렇게 살면서 효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뭐 아버지 뭐 어떻습니까? 건강 어떻습니까? 좀 뭐 이렇게 드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막상 그러고 나니까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간간히 그런 생각들이 또 더군다나 이럴 때는 더 간절하지요. 또 미안하기도 하고. 다 얘기하시는 아버님은 없으신가 봐요. 예. 계신 건 모르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마다 찾아요. 오? 신기하죠. 우리 누나가 창훈아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는데 왼쪽 옆구리 이렇게 아프다 그러신다. 왜? 성물 갔어요. 거기 아카시아 나무가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제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 너무 춥다. 추우니까 나 좀 따뜻하게 해줘 창훈아 해서 왜 추워요? 했더니 너무 추워. 이거 보니까 바닥에 물이 막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럼 이거 해서 담요 갖다 드렸더니 창훈아 이게 아니야.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나 너무 추워. 그래서 갔더니 비가 그때 장마가 져서 왔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서 물이 찬 거야. 맞아. 그래서 이거를 한 1,500만 원 들었나 봐. 다 펐더니 안에 물이 그냥 차 있고 제일 마지막 아버지 이제 산소가 있는데 나무를 어렸을 때 키워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뭐 하려면 차례를 지내려면 나무를 키웠어요. 그게 엄청 커진 거야. 이 나무가 그늘이 가려져서 때가 다 죽어버린 거야. 못 커. 그늘. 그래서 못 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걔 어떡하지? 했더니 어떻게 그 나무를 어떻게 하지? 해서 엄마 그러면 가지를 얘를 죽이는 건 그렇고 가지만 쫙 치면 그래도 나무 두께는 있지만 괜찮지 않을까? 얘기를 했어 엄마한테. 했더니 꿈에 나타나신 거야. 창훈아, 엄마 좀 데려와라 나한테. 그래서 왜요? 했더니 엄마 좀 데려와라. 엄마 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갔다. 근데 뭐라 했더니 엄마가 저기요 인부 부르더니 자르세요. 맞아, 잘라야 돼. 있으면 계속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똥광 잘랐어 그냥. 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 불어서 자르게. 그러니까. 아니 뭐 주변에 그런 일이 왜 이렇게 잘 생기시니? 있어 그 귀신 이야기도 맨날 하고. 저런 게 미스터리 X에 나올 만한 얘기야. 저희 아프잖아요, 내가. 아프면 가족한테 얘기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세대 우리는 말고 다 요 세대는 아빠잖아요. 어때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딸한테 아파. 얘기하든 자식한테 얘기하든 아니면 아내한테 얘기합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잘. 저는 아픈 걸 잘 모르고 지나갈 때. 자기한테도 말을 못해 몰라서. 의사한테도 말을 못해요. 몰랐는데 한번 좀 약간 컨디션이 좀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서 그냥 이상한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반쪽으로 이렇게 띠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대상포진. 근데 그렇게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얘기 안 하고. 아니, 다른 얘기 안 분들은. 이렇게 남자들은 사실 얘기 안 저도 얘기 하는 안 해요. 이유가 안 하는 이유가 얘기 안 내가 하네. 아픈 거잖아요. 저도 저번 주 녹화할 때 치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아픈 거에서 내가 잇몸이 부었나 그래서 내가 약만 먹고 있어 혼자. 왜 굳이 뭐 이거를 아픈 거를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별이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늘 그러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몰랐어요. 나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잇몸이 안 좋아서 아픈가 보다 그런데 그런 줄 알았어.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입뿌리가 상한 거야.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침에 10시에 치과에 문 열어서 가니까 이걸 뽑으셔야 뽑아야 됩니다. 지금 뽑으면 무슨. 네, 안 뽑으셔도 되잖아니까 뽑으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뽑았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지금 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맨날 흘렸구나. 알고 보면 늙은이. 이게 잠깐만 말자를 하는데 좀 일찍 갔으면 그냥 거기다가 드릴을 얇게 뚫어서 농을 빼내면 이가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걸- 다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키우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그걸 알았으면 갔는데 그냥 가족이 걱정될까 봐 남자들은 아유, 얘기 우리도 안 하는 가족을 거예요. 걱정될까봐요. 그냥 만약에 갔었어야지. 감기 같은 거 걸리잖아요. 감기? 그러면 딸들이 뛰어오잖아요. 아빠! 그럼 어우 나 걸려서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건 당연히 하지. 당연한 거야. 그건 아플 때 얘기하지. 그런 거 말고. 옮으니까 오지 마라. 이건 얘기. 그런 거 말고. 감기 걸리거나 아프면 얘기 절대 안 해. 나중에 가족들이 아는데 어느 날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사하고 이 이명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헬리콥터 소리 막 나고 막 미치겠는 거야. 이게 한 2달 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와이프가 왜 그래?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이명이 있는데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뭐 막 뒤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혹시 자기 코피도 좀 나? 그래서 코피 좀 나는 것 같아 한쪽에서 했더니 뭐 뒤지는 거 했더니 뭐 비인후암? 그래서 그 증상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야? 봤더니 똑같아 해서 내가 올 것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나 병원 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나 솔직히 무섭더라고. 그래서 나 병원 갔다 올게. 그래서 집 바로 밑에 이제 상가에 이비인후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걸어가는데 거기서 걸어가는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걸려. 근데 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가서 이제 암이라 그러고 이거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분 동안 정리가 되더라고. 아, 지금 내가 몸을 갖고 있는데 엄마가 있고 누나들도 있고 우리 딸도 있고 와이프가 있으니까 몇 분에 몇을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3분 동안 다 나눴어. 아, 이미 나눠서 3분 안에? 3분 안에. 정리가 다 됐어. 그렇게 큰 재산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큰 재산이 아니었나 보다. 금방 되는 여기랑 3시간은 걸어가야 돼. 3분이면 될 거야. 아, 또 갑자기 슬프네. 이야기를 이렇게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다 정리가 되고 빚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딱 앉았어. 3시간 걸려, 빚 그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비인후암이라는 거하고 증세가 똑같은데 그래서 저 검사를 조금 자세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뭐 검사를 막 하는 거야. 근데 마음이 숙연해지고 쫙 가라앉더라. 암이니까. 그래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 하더니 그냥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사할 때 좀 힘들었나 해서 힘들었죠. 그랬더니 그냥 피곤한 거니까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섣불리 말하면 부끄러운 거야. 섣불리 너무 말 안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섣불리 혼자 정리해도 안 되고. 아, 왜 정리했어? 왜 정리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딱 앉으면서 소파 앉으면서 나 암 아니래. 근데 이건 나왔어? 나왔어. 그래서 포착을 하니까. 재산이 났고 나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정리가 정리한 게 바뀌었을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전 놀란 게 뭐냐면 여기저기 이제 숨겨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제일 힘들었어.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숨겨놓으면 죽는데. 서프라이즈도 숨겨놓은 거에 대해서. 나라니까 도토리 감춰놓은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딱 얘기를 해주면 돼. 비밀번호 하나만 얘기해도 다 끝나. 근데 다행히도 그 얘기를 안 했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